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2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나왔습니다. 얘가 총 배점이 20점이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하고 두 문제가 나왔는데 1번 문제는 이제 시나리오에 이제 관련된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목표값 찾기 그 기능을 사용하는 그 문제죠. 자, 그럼 이 두 문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해서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죠.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아이스크림 판매 실적이라는 표가 있대요. 지금 이 전체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순이익률이 그랬습니다. B의 17번 셀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B의 17번 셀에 보니까 이제 순이익률하고 이렇게 이제 30%로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이 순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이제 변동이 되는 경우에 순이익의 합계 G의 15번 셀에 있대요. G의 15번 셀에 보니까 지금처럼 순이익의 합계가 이곳에 들어있죠. 이 순이익의 합계가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는지 그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의 이제 순이익률이 30%인데 요 30%가 이 30%가 35%가 됐을 때 이 순이익의 합계가 이제 얼마로 변동이 되고 그리고 순이익률이 이제 25%가 됐을 때 이 순이익의 합계가 얼마로 이제 변동되는지 그걸 이제 만들어라. 그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 때 B의 17번 셀의 이름은 우리 순이익률로 그렇게 이제 이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의 15번 셀, 요 셀의 이름은 순이익의 합계, 요걸로 이제 이름 정의를 하래요. 이름 정의하고 나서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제 두 개 만들어라. 그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1번 시트 바로 왼쪽에 이제 위치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때 이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할 때 정답과 이제 일치를 해야 된대요. 일치해야 되고 오자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엑셀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순이익률이다. 순이익의 합계다 해서 우리가 이런 이름을 정의할 때 이름을 직접 입력해 주잖아요. 그리고 시나리오 이름도 순이익률 인상이다. 순이익률 인하다 해서 이런 것들 쓰잖아요. 이런 제목들을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할 때 만약에 오타가 생겼다. 그러면 부분 점수를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가 이 10점을 전부 다 이제 안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이 문제는 부분 점수가 아예 없습니다. 내가 전부 다 맞게 했는데 이 순이익률이라는 요 이름을 내가 잘못 입력했어요. 그러면 그냥 빵점 처리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글씨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시나리오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라는 거를 이제 만들 때는 우리가 문제상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걸 먼저 봐야 돼요.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시나리오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시나리오를 바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름 정의부터 하자고요. 일단은 우리 B의 17번 셀, 요 셀을 찍어주고 이름 정의할 때 우리가 요 이름 상자에서 해주면 되겠죠. 이름 상자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순이익률하고 한글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순이익률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꼭 눌러야 이름 정의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의 15번 셀이요. 요 셀도 이제 이름 정의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요 해당 셀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름 상자에서 순이익 합계하고 그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글씨 다 썼으면 엔터를 꼭 눌러주라고요. 엔터까지 눌러야 이제 이름 정의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름 정의 해놓고 여기서 이제 오자로 인한 부분 점수를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오타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걸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해서 우리 B의 17번 셀을 찍어 놓고 이름 상자를 보고 이름이 정상적으로 써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G의 15번 셀 요거 이제 찍어 놓고 그리고 이름 상자에서 이렇게 이제 이름 확인하라고요. 근데 만약에 정의한 그 이름이 너무 길면 이 이름 상자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확인하냐? 우리가 이제 수식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이 이름 관리자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순이익률의 합계다, 순이익의 합계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름을 확인했더니 내가 만약에 순이익률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썼지만 만약에 요 이름을 잘못 썼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요거 이제 이름 정의 잘못했으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이제 편집을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편집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름을 편집해라 그렇게 이제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름만 정상적으로 이제 고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름 다 고쳤으면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다시 이름 관리자 요 창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름이 정상적으로 이제 수정이 됐나 안 됐나 요런 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는 이 이름 관리자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편집할 수 있더라.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죠. 자, 그럼 이제 이름 관리자 요건 이제 닫아 버릴게요. 닫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 정의를 다 했으면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러 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라는 거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가상 분석이라고 있고요. 이 가상 분석에 보게 되면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 이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시나리오 이름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우리 첫 번째 시나리오 1번의 이름은 시나리오의 이름은 뭘로 해라? 순이익률 인상으로 해라. 그렇게 써져 있죠. 해서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우리가 순이익률 인상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써주고 우리는 지금 순이익률을 변동을 시킬 거예요. 해서 그때 이제 변경셀이 뭐야? 물어보죠. 우리는 순이익률을 변동시킬 거니까 순이익률이 들어있는 요 B의 17번 셀을 찍어줘야 되겠죠. 해서 변경셀에 지금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B의 17번 셀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에서는 우리가 요 두 가지만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값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지금 순이익률에는 지금 30%가 들어있죠. 해서 지금 여기에 이제 0.3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요. 우리는 그때 이제 순이익률을 이제 인상을 시킬 거예요. 그때 얼마로? 35%로 이제 인상을 시킬 겁니다. 해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값을 적어줄 때 35%가 0.35가 되겠죠. 해서 0.35 하고 이렇게 이제 소수점으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35%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줘도 돼요. 둘 다 되니까 아무거나 소수점으로 입력하든 백분율로 입력하든 아무거나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아니면 나는 또 두 번째 시나리오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을 눌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 거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 바로 눌러버릴게요. 해서 추가요.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 또다시 시나리오를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이름하고 변경셀만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시나리오 이름, 두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순이익률 인하로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순이익률 인하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변경셀은 B의 17번 셀이 맞죠? 여기는 왜 B의 17이라고 써 있어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 때 B의 17번이다. 요걸 찍어놨기 때문에 두 번째 시나리오 만들 때 그냥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면 요 변경셀이 맞나 안 맞나, 이름은 맞나 안 맞나 요 두 가지 이제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또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나오죠. 우리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때 순이익률을 25%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25% 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놓고 우리가 또다시 이제 추가 버튼 누를 필요는 없겠죠. 왜? 세 번째 시나리오 만들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시나리오 두 개만 만들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요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두 개 이제 시나리오가 짜잔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다 만들었으면 이제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이제 요약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약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보고서의 종류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와요. 시나리오를 그냥 요약해서 볼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작성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그냥 시나리오 요약해서 볼 거니까 시나리오 요약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셀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순이익률이 이제 35%로 25%로 그렇게 이제 변동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죠. 그렇게 이제 순이익률이 변동될 때마다 문제에서 뭐가 바뀌는 걸 보겠대요. 순이익의 합계가 얼마로 이제 변동이 되는지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라 그랬죠. 그때 우리 결과 셀이요. 시나리오가 이렇게 이제 35%로 25%로 그렇게 이제 변동이 될 때마다 우리는 이제 G의 15번 셀에 있는 순이익의 합계가 얼마로 이제 변동되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G의 15번 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으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글씨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자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값은 순이익률이 30%일 때 순이익의 합계는 지금 이만큼이래요. 그때 순이익률 인상하고 이렇게 이제 써놨죠. 그때 이제 순이익률이 35%로 이제 인상이 됐을 때는 순이익의 합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된다. 그리고 순이익률 인하가 됐을 때 25%로 이제 인하가 됐을 때는 순이익의 합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나리오 요약을 해 준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다 만들었어요. 만들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상에 보게 되면 시나리오 요약하는 이 시트는 분석작업 1번 시트, 분석작업 1번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가 아까 분석작업 1번 시트에서 우리가 작업을 했죠. 작업하고 나서 우리가 시나리오 요약을 하게 되면 내가 작업하던 그 시트 왼쪽에 왼쪽 앞에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완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건 따로 우리가 변경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도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면 이 시트 앞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요거는 이제 확인을 한번 해줘야죠.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결과값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때 결과값을 봤을 때 순이익률이다. 순이익의 합계다. 여기에 이제 오타가 있나 없나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순이익률의 인상이다. 순이익률 인하다 하고 요 제목도 있죠. 요 제목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오타가 있나 없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요 제목은 우리가 이제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순이익률의 인상이다. 순이익률 인하다. 이 제목은 우리 시나리오 이름이죠. 여기서 이제 오타가 생기게 되면 부분 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빵점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목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제목이 잘못됐어요. 아니면 이 제목이 잘못됐어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제목이 잘못됐을 때는 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있죠.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삭제를 눌러서 이 시나리오를 완전히 이제 삭제해 주면 돼요. 삭제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되돌아간 다음에 다시 우리가 시나리오 관리자 이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순이익률 인상 요게 이제 잘못됐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이제 요 시나리오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편집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누르게 되면 시나리오 이름을 우리가 이제 수정할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정하고 그리고 확인 누르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또 만담 확인하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제목들을 잘못 썼을 때는 지금처럼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편집 버튼 눌러서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수정할 거 다 했으면 다시 요약 버튼 눌러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다시 요약해주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다시 작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꼭 확인을 꼭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시나리오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사례요.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다음 지상을 처리해라. 얘는 이제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자,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목표값 찾기 그 기능을 이용하는 거죠. 목표값 찾기 이 기능을 이용해서 런닝업 판매 현황이라는 그 표가 있대요. 지금 이 전체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표에서 울프 그레이라는 그 제품이 있대요. 울프 그레이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울프 그레이의 총 판매액이 그랬습니다. F의 5번 셀에 있대요. F 5번 셀에 보니까 지금 총 판매액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964만 8천 원하고 그렇게 써져 있죠. 이 총 판매액이 1000만 원이 되려고 했을 때 1000만 원이 되려면 판매량 2의 5번 셀에 있대요. 2의 5번 셀에 들어있는 이 판매량이 몇 개가 돼야 되는지 그걸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표값 찾기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값 찾기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메뉴에 우리 가상 분석에 보게 되면 우리 목표값 찾기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값 찾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수식 셀이다, 찾는 값이다, 값을 바꿀 셀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떴는데 여기서 이 대화 상자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식셀 2의 5번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가 얼마가 되려고 할 거예요? 1000만 원이 이제 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찾는 값에다가 우리가 1000만 원 하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F5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1000만 원이 되려고 했을 때 그때 값을 바꿀 셀이요. 그때 판매량이 몇 개가 돼야 돼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F의 5번 셀에 들어있는 이 값이 1000만 원이 되려고 했을 때 그때 2의 5번 셀의 값이 얼마로 이제 바뀌어야 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주고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00만 원은 바뀌었고 1000만 원이 되려고 했을 때 그때 판매량은 139개가 되면 된다.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F5번 셀에 대한 값찾기의 답을 찾았습니다. 목표값이 1000만 원이었고 현재값이 1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목표값 찾기를 할 때는 가상 분석에 들어가서 목표값 찾기 얘만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요 세 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간지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쉽게 문제 풀 수 있겠죠. 얘는 이제 특별하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목표값 찾기 문제가 났을 때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문제랑 목표값 찾기 같이 이제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분석 작업이 다 끝난 거죠. 자, 요 두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엑셀을 열어서 직접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그 내용은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값 찾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칸에 뭐 쓴다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가 쉽게 문제 풀 수 있어요.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꼭 먼저 외우세요. 아, 이렇게 하면 되네. 그리고 지나가면 다음번에 목표값 찾기 또 문제를 풀 때도 또 헷갈린다고요. 여기 뭐 쓰는 거지?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외우세요. 외워야 해결이 됩니다.